이제는 또 민주당을 한번 가볼까요? 네. 민주당 지역구에는 비명행사, 또 비례대표는 종북횡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의 의문입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비명행사 플러스 친명횡재 했는데 네, 네. 비례대표로 갔더니만 이거는 친명횡재를 넘어가지고 종북횡재더라고요. 네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입니까? 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례 1번이란 건 당의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비전이죠. 예. 선언이에요. 예를 들어 16대 같은 경우는 장영장 씨인가요? 왜 그 장애인 협회, 네. 그 장애인 연합 회장,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을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를 소수, 어떻게 예,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고요. 메시지인 거지, 예. 근데 4년 전 21대 총선은 신현영, 물론 신현영 의원이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렀지만 당시에 임명하는 1번으로 임명한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렇죠, 예.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사, 예. 이야기예요. 자, 그 직전에 20대 총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시는 전순옥,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을 1번으로 했어요. 즉 노동정책과 관련돼서 계승하겠다.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례 1번은 그 정당의 정책적 부분을 보완하거나 혹은 더 뚜렷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예지라는 사람은 어떤 정책의 상징이냐 하면 이 사람이 결의 하나라는 뭐 그런 단체에 소속돼 있대요. 전예지는 사실 거의 다 몰라요. 내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요. 네.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속돼 있는 단체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단체의 주장과 이 단체가 했던 그런 그 집회들을 제가 다 찾아보면 이거예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 유엔사 해체하라, 그 다음에 윤석열의 북진 정책을 중단하라 이런 집회를 했어요. 북한 기관지입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한 거보다 더 심해요. 또 서울 한복판에서 한 행사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 결의 하나가 김정은의 10년 보건복지 정책을 학습하다. 뭐 거의 이 분위기예요. 아니 그분 좀 북한은 좀 보내드려야겠는데요. 아니 한 김정은의 10년 동안 한번 살아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평양에도 완전히 상류층을 위한 병원도 제대로 저기 안 돼요, 복지가. 하물며 이 전국에 있는 병원들 아예 의약품도 없고 거기에 복지 전혀 불가능해요. 이게 복지 정책에 10년이 무슨 성과가 있었냐, 무슨 이 세미나를 연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묻는 거예요, 민주당에. 그러면 지금까지와 똑같이 비례 1번의 이 정신과 똑같이 당신들의 이 민주당이 앞으로 그러면 유엔사 해체 주장할 거냐? 공약으로.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서 북진 정책을 중단하라라고 외칠 거냐, 민주당이.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진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제2의 통진당입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야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아닙니까? 민주당 빼고 민주당이 있고 그 빼고는 진보당 그리고 또 신진보연합 또 그리고 시민사회연합이 있는데 이 진보당이 뭐냐?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위헌 정당으로 심판받아가지고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에요.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번에 그 얘기되고 있는 그 후보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도 이석기 석방하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시민사회에서 뭐 그 4명 보장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2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질적인 통합진보당의 후신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은 과연 통합진보당, 제2의 통합진보당인가? 실질적으로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헌 정당을 받을 그 해산을 받을 것인가? 전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전지혜라는 사람이 지금 사퇴를 했다. 후보 사퇴를 했다. 개인적으로 사퇴를 했다. 여기까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전지혜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겠고 1번을 뭐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명단
포함해서 지금 비례의 통진당을 얼만큼 꽂아서 또는 그 위에의 지역구 연합을 통해서 3명 정도가 지금 더 포함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다시 민주당이 획책하고 있는 것이 진짜 좌파 빨간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정말 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대놓고 유엔 사회죄를 주장하면서 또 지금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 공론화해서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민주주의니까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군사기밀 국방이 들어서 다 빼내갖고 북한을 보내고 서른 보좌관이 그렇게 했어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아니고 또 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을 해산시켰습니까? 비밀 조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슨 정당처럼 해놓고 이 사람들은 비밀 조직으로 Revolutionary Organization 예. 혁명 조직 아닙니까? V 수라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괴 아닙니까? 그게 내란 수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수령님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지금 이 수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와 전화국을 탈취해서 이 전신망, 통신망을 지금 어떻게 마비시킬 건가를 논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심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위장이고 자기네들이 마치 이렇게 드러난 어떤 정당인 것처럼 행세를 해놓고 속으로는 혁명을 꿈꾸고 북한에 추종하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해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다시 국회에 입성을 시켜서 다시 위장전술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밀을 빼내갖고 북한과 손을 잡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생각이냐. 그렇죠. 그걸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이어지는 다른 조국 신당에 대한 것과 맞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제 조선일보 일면 같은 경우에도 조국 신당에 대한 비례대표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 결국 민주당에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비례대표의 어떤 라인업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전예진이라는 사람이 결국 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새로 한번 내부적인 공천하는데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2명 중에 1명 했는데 나머지 1명도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비례대표 17번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30번까지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사회 4명 그리고 또 진보당 3명 그리고 또 신진보 연합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433 적게 보면은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비례대표로 해서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상당수의 공통 분모가 결국 통진당, 극좌 또 내지는 종북 이런 분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혜가 그만둔 게 저는 딱 느낌이 이거예요. 위장전술이구나. 위장전술 하나만 딱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서 아이고 통진당 이제 없어져요 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이게 지금 4명 얘기죠. 나머지 3명 진보당에서 3명이 아직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433이니까 지금 자기가 이슈를 돌려갖고 자기가 그 이슈를 함께 지금 사라지는 것처럼 해놓고 그렇죠. 진보당 3명 그대로 나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의 관심을 살짝 돌려서 계속 이 정도는 한 사람 사퇴했으니까 가도 돼. 요 메시지를 요런 전략을 지금 처음부터 짜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의외로 지금 조국 신당이 나름대로 여론에서 선전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멘붕인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요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 라인업이 짜질 가능성도 아직은 상당히 있고 전해지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퇴를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더불어민주연합의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않지만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이거예요. 저는 더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로섬이거든요. 이 46석에서 지금 20 가져가고 20 가져가고 양당이 20 가져간다고 쳤을 때 지난번엔 17대 16이었지만 뭐 20대 20이라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성격이나 이런 거 봐서는 야 약속 파기. 그러니까. 그럼 약속 안 해. 아 우리가 먼저야. 자기 사람 심는 게 먼저여야 돼요. 그게 먼저야 된다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전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는 지금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가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몇 석이 아니구나. 그렇죠. 최소한 총진당에도 살려주는구나. 경기동부연합만 그렇죠. 살려주는구나. 경기동부연합 키워드. 경기동부연합만 살려주면 자기는 여기서 내 사람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느낌이에요. 그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죠. 그러면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와, 이자의 커넥션은 성남시부터의 약속이구나. 성남, 경기, 이제는 여의도, 서울까지 전국까지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 때 왜 폭력 조직과 그다음에 경기동부연합과 손을 잡고 민주당의 공천을 따내서 김미희라는 경기동부연합의 후보가 우리 약속한 대로 그다음 스스로 사퇴를 하고 자기가 됐어. 그 다음부터 약속을 서로 어떤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줘요. 경기동부연합 사람들한테 이 성남시의 청소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줘갖고 계속 그러니까 돈을 그런 아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계속 약속이 지켜져요. 전주의 강성희인가 이름도 제대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이재명이 약속한 그렇죠. 그 그랜드 플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그 경기지사로 가면서 그 자리를 은수미 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네. 은수미 결국 그 뇌물 혐의로 해서 구속됐었는데 네. 그 배경, 이 운전하고 했던 그 뒤가 무슨 마피아 무슨 파 결국은 예. 거기에 그 결국 조폭 그리고 조폭과 연관된 아까 얘기했는 경기 동부연합 예. 이게 연결이 돼 있고 성남시에 있던 지역화폐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 그게 다 거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다 얽힌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세력이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비례대표로 해서 지금 원내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자기네들이 180석 필요 없고 150석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을 같이 국회에 들어가 갖고 깽판 치면 돼. 그냥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해 갖고 이 사람들은 타협이고 협상이고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 그냥 막 최루탄 폭 던지고 국회에서 옛날에 김성동 해가지고 최루탄 그냥 의장석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흔들어 놓자. 소수 상관없다. 그렇게 게릴라처럼 흔들어 놓고 깽판을 쳐놓으면, 자기 감옥 가는 거 지연시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 잘하면 흔들 수 있다. 아무것도 그렇죠. 못하게 예. 마비시킬 예. 수 있다. 소수라도 마비시킨 경우 있잖아요. 충분히 광우병. 가능하죠. 예. 광우병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냥 6개월 이상을 정부가 마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3년을 마비시키겠다. 충성스럽고 또 완전히 정말 그 기계스러운 그런 인자들만 박아놓으면 이게 그랜드 플랜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